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뒤통수와 머리 꼭대기에서 바늘로 찌른 듯한 통증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윤학물리치료사의 건강이야기 차건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두통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갑작스러운 두통은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아주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된다면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두통이 있으면 대부분 통증을 줄이는 약을 먹거나 잠시 휴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일시적인 증상은 줄일 수 있지만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통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먼저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눠집니다. 1차성 두통은 뇌 안에 특별한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과 같은 두통을 말하고 2차성 두통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수막염, 뇌종양 등과 같이 명백한 구조적 이상이나 원인이 있는 두통을 말합니다.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뒤통수와 머리 꼭대기에서 바늘로 찌른 듯한 통증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추성 두통과 후두신경통입니다. 먼저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두통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쓰일 때가 있는데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뒤통수 부위에 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는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경추성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추성 두통은 경추 주변 구조물, 즉 근육, 관절, 인대 등의 문제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거나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목 주변에 있는 신경이 손상이 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이 바르지 않거나 움직임 기능들이 저하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목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이 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2차성 두통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신경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목과 머리 부근에 신경이 손상이 된다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세가 틀어지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목이나 머리 뒤쪽 부분에서 근육이 긴장이 되어 후두신경을 압박해 두통이 생기는 것이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좋지 못한 자세들이 목이나 허리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후두신경통과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경추성 두통이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추성 두통의 증상이 심해진다면 머리 뒤쪽 부근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편두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소리 울림 등의 현상도 생기게 되죠. 통증이 계속 나타나서 약을 먹었는데 호전이 잘 되지 않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 몸 안에 있는 압력이 변하면서 장력이 발생해 척추가 변형되고 중력에 의해서 몸이 찌그러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추, 흉추, 요추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신경이 눌리게 되며 조직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경추성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 주변의 긴장도를 낮춰주고 척추 및 갈비뼈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면 목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이미 디스크가 터진 상황이라면 병원에 꼭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후두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신경통은 후두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통증을 의미하는데, 후두신경은 주로 귀부터 뒤통수까지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신경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후두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에 찌릿찌릿한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두신경통입니다. 먼저 후두신경의 위치를 알아보면, 후두신경은 한쪽 편에 3개씩 총 6개가 있는데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그리고 제3후두신경이 있습니다. 대후두신경은 뒷머리 부분을 담당하고, 소후두신경은 머리 옆부분을 담당하며, 제3후두신경은 뒷머리 가운데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각각의 신경이 눌러지거나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을 받게 되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제3후두신경 부위에서 따끔따끔하거나 찌릿찌릿한 신경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두신경통입니다. 그럼 후두신경통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목에 있습니다. 후두신경은 상부 경추, 즉 경추 1번, 2번, 3번에서 나와 두피까지 올라가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소파에서 누워서 자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경우 몸이 많이 틀어지게 되면서 상부 경추, 즉 경추 1번, 2번, 3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후두신경이 영향을 받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후두신경이 목에서 나와 머리로 지나가는 각종 조직이나 근육이 후두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목 자세가 좋지 않거나 장시간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했을 때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되면서 일자목이 되는데, 일자목이 될 경우 뒤통수 쪽 후두 부위의 근막이 지속적으로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추 1, 2번과 후두부에 달라붙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후두하근과 후두부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근막이 긴장되면서 후두신경이 압착이 되어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 수업을 진행할 때 어르신들께서 자세가 무너져 목이 뻣뻣하고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부위에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움직임 기능들이 저하되거나, 특히 스마트폰이나 앉아서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에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 및 긴장감을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자세로 인한 통증이 없다가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각종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1차성 두통, 즉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구조적 이상이나 뇌혈관 질환, 뇌종양 등 2차성 두통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건강이 한번 무너질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자주 움직여주고, 목 움직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육이한 마사지를 해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잘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육이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